네, 오늘 정치 핫이슈 첫 번째로 특별히 모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황교안 전 총리가 내일 입당합니까? 네. 네. 보니까 입당 환영한다.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. 표현은 선수끼리 제대로 한번 경쟁해보자. 이렇게 하셨던데. 네. 그러면은 출마를 하시겠다는 얘기죠? 뭐 그렇게 되는 셈이죠. 예. 거기다 쓸 때 말 통하는 그 말을 처음에 썼다가 예. 말이 좀 통하거든요. 예. 황교안 총리님. 또 그렇게 쓰면 또 다른 후보들이 또 자기들 깐다고 뭐라 할 것 같아서 예. 그거 빼고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. 출마 선언은 언제 하실 겁니까? 네, 이제 뭐 사실상 좀 뜻은 굽힌 상태고요. 예. 요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만 조금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. 예.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네. 우리 이제 패널들 질문을 네. 하도록 할 텐데요. 본인이 극우다 하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동의하십니까? 절대 안 하죠. 예. 왜 그런데 사람들은 김진태 의원을 극우라고 얘기를 할까요? 그 극우라는 게 뭐예요? 예. 무슨 제가 뭐 비행기 납치를 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공안검사 출신인데 누구 뭐 고문하고 사건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. 왜 그런 소리가 뭐 가끔이라도 나오냐? 예. 자꾸 우파들이 이거를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슬금슬금 전부 다 이렇게 중도 좌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놈이 맨 오른쪽에 있으니까 저 우파 뭐 극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고 원래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좀 왼쪽으로 간 겁니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소리라도 듣기 싫어가지고 예. 저마저도 왼쪽으로 개걸음을 하면은 이 사회 전체가 다 예. 이제 전부 다 좌로 가게 되는 거죠. 예. 누구 하나라도 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극우는 않겠습니까? 어떤 걸 극우라고 합니까? 그런 거죠. 뭐 저 무슨 나치나 뭐 이런 거 어디 뭐 비행기 납치하고 예. 뭐 이런 사람들. 예. 그러면 혹시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극우 논객 뭐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는데 그분은 극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분도 뭐 극우라고 보지 않고요. 극우라는 표현 자체를 좀 별로 안 네, 표현 좋아하시는군요. 자체 좋아하지 않죠.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있을 뿐인데 예. 자꾸 좀 뭐 대놓고 같이 토론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맞설 자신은 없으면서 예. 극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돼. 좀 이러는 면이 있습니다. 프레임이다. 네. 그 선수끼리 한번 경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그동안에 입당도 할 듯 말 듯 이제 좀 그렇게 좀 망설이고 또 모호한 그런 입장 보이지 않으셨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또 입당 앞두고도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오실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직 입당도 안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. 그런 표현하고 아니면 아니 저 전당대회 출마 안 할 거면 왜 지금 입당하겠습니까?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. 어떤 것이 더 선수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어떤 게 선수 같은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. 저 정도 되면 선수들은 예. 다 알죠. 예. 뭐 나오시겠죠. 출마하실 생각이 당연히 있으시겠죠. 예. 근데 이제 나오시는 거를 저는 이제 뭐 환영한다.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왜 그렇게 했냐면 예. 사실은 뭐 제가 환영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오실 거니까 뭐 제가 막는다고 말릴 문제도 아니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예. 지금 기존 주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아마 진심으로 좀 환영하는 사람일 겁니다. 예.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마치 무슨 뭐 이 당의 관리형 좀 비슷하게 되고 예. 밖에 대선 후보급은 따로 있는 것처럼 황교안 무슨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은 따로 있는 예. 것처럼 마치 예.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무슨 마이너리그도 아니고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비중 있는 분들이 같이 뛰면 예. 다 같이 이게 이제 급수가 올라가니까 예. 그런 면에서도 좋고요. 저 이제 또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이거를 준비한다 그랬더니 일각에서는 김진태는 아직 국회의원 지금 두 번째 하는 사람 뭐 재선밖에 아니지 않냐? 예. 우리는 뭐 지사도 하고 뭐 시장도 하고 그랬는데 예. 그 소리는 좀 덜 나올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황 총리님은 초선도 아니시잖아요.
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당당한 그분보다 더 짬밥이 더 큰 거예요. 예. 말 되죠? 체급에서 밀리지 않을 당연히. 것이다. 네. 그렇지만 또 이렇게 그 좌표라고 그럴까요? 또 성향이라고 할까요? 이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하고 김진태 의원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서 네. 득표 전략으로 봤을 때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하는 분 없습니까? 뭐 꼭 그렇진 않고요. 예. 기본적인 뭐 어떤 이런 이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예. 말씀하신 게 거의 맞을 겁니다. 그분도 뭐 확실하신 분이고 막 했지만 이제 뭐 최근에 이 몇 년 동안의 뭐 행보 같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저도 차별화가 가능하다. 네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오히려 제가 이제 환영하는 이유는 서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이 정치를 시작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아스팔트에서부터 국회에서 그 목소리 내가면서 싸워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요.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은 스펙으로 좀 해보려는 사람들도 좀 덜어 있어요. 예. 나는 뭐 했으니까 내가 뭐 전에 이런 자리도 했으니까 예. 잘 이렇게 할 수 있다. 아마 그런 분들이 더 좀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. 야 이거 어떡하냐. 그래요. 나는 장관 가지고 여태까지 폼 잡았는데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이 오시네. 예. 이거 해볼 만하다. 밀리잖아요. 그런 알겠습니다. 분들은.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. 예.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우리 패널들께 한번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김영주 의원 먼저 한번 물어봐 주시죠. 네. 이렇게 정말로 밀리지 않게 또 자유한국당의 어떤 새로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출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환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이제 지만은 씨가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또 그걸 이제 이미 막 조사 결과는 이제 이런 결정은 났습니다만은 네.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김진태 의원께서는 이제 지만은 씨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네. 주장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지만은 씨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결과적으로는 5월 민주항쟁 속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북한군이 들어왔다. 이제 그런 것 또 조사 범위에도 그게 있고요. 네. 또 그 한편으로는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수계처럼 그렇게 미사되는 그려지는 그런 부분도 보여집니다. 네. 그 부분까지 김진태 의원이 그런 데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인지 또 김진태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당내의 의원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. 일단 그 말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좀 동조하냐, 믿냐,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.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이제 밝히자고 시작을 하는데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거는 전부 다 이상하니까 이분은 빼야 된다 그러면은 이미 출발선 자체에 서지도 못하게 뒤로 후퇴를 해서 가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.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지만원 씨가 이상한 분이다. 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분이다. 그러면 민주당에서 더 좋아해야 돼요. 그 토론장 규명위원회에 와가지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다가 바로 깨질 거 아니에요. 자료 들이대고 막 하면. 그러면 그걸 추천한 우리 한국당도 막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. 들어오라고 해야 될 판이에요.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분을 못 들어오게 우리 당이 나중에 뭐 당할 것까지 왜 걱정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좀 안 맞는다. 예.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저밖에 없냐? 그렇지 않더라고요. 우리 당의 의원총회를 했더니 제법 많아요. 그렇게 많이 연구하신 분 좀 나가서 좀 이 토론이 활성화되게 좀 한번 해보자.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는데 문제는 그 칼자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나경원 의원 잘 들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엄청 불만이죠. 답변이 됐습니까? 뭐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결정을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결정을 자유한국당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되게 아쉽네요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. 예. 나중에도 좀 저거 좀 재고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일단 진상조사위원회 자유한국당 쪽은 세 분 다 뽑으셨죠? 그렇다고 하네요. 예. 네. 자, 노영희 변호사 질문하시죠.
네, 사실 제가 그 강원대학교를 박사과정을 다녔어요. 지금 수료 이제 요번에 학기에 수료했는데 그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강원대학교. 네, 네. 그래서 춘천에 제가 사실은 2년 내내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춘천이 지역구시잖아요. 근데 지만원 씨 얘기도 그렇고 보면은 당론하고 또 조금 결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실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. 현안에 대해서. 그러면 그게 과연 정말 그 소신인지 아니면 지역구 주민들의 뜻을 따르신 건지 아니면 뭐 뭔지 잘 일단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. 또 하나는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항상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상위에 이렇게 링크돼서 여러 가지 이제 반향을 많이 일으키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당대표 선거 이제 나오신다고 하셨잖아요. 전당대회 나가신다고. 그러면 다 그분들 다 법조인 또 출신이신데요. 네. 그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떤 면에서 그분들을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뭐 다른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. 네. 역시 이제 제대로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오는군요. 지만은 뭐 당론으로 정한 게 없어요. 그야말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, 우리 당에서. 그냥 그 진상조사위원을 한 분 추천하는데 이런 분이 제일 연구 많이 하신 분이니까 추천하고 우리는 그냥 빠지면 되는데 이분이 뭐 어떻게 할 거를 다 미리 걱정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분을 빼고 그냥 이 진상조사위가 가동돼가지고 하면 이게 나중에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북한군 개입 안 한 거로 결정되면 거봐 지만원 씨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잖아.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런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야 국민적 의혹이 정말 해소가 된다. 저는 이렇게 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두 소신이라는 번째. 말씀이시네요. 그러니까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소신이죠. 뭐든지 다 소신입니다. 표나 뭐 누구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황교안 씨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유력한 분인데 무슨 또 김진태가 뭐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대적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이 대답도 잘해야 되네요. 저분 또 지지자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를 사실은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. 경기고등학교 총학생 회장 출신이신데 그 이후로 선거로 이렇게 되시는 거는 처음 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정치판이란 게 아주 여기가 더러운 데예요. 막 그냥 없는 거 갖다가 막 흔들고 막 이런 데인데 그런 거를 잘 이겨내셔야 될 겁니다. 뭐 여기저기서 문제가 뭘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당장 오늘 당에 들어오셔서 내일 당 대표를 이제 출마하시면 그거를 어떻게 이제 당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다 이겨내셔가지고 정말 멋진 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아까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 경력이 짧고 거의 없으니까 본인이 괜찮으실 거라는 뜻이신 거예요? 글쎄 뭐 또 그 해석을 잘해주시네요. 자, 이제 네. 최진영 변호사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는데요. 우리가 김진태 변호사면 상당히 좀 그 말도 세게 하고 좀 그런 게 알려져 있잖아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인상도 부드럽고 그렇게 그러게 말입니다. 제가 보니까陳영진 의원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독하시죠? 독하기는 말로 할 수가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이게요. 이렇게 저를 직접 안 보신 분들은 이 MBN 같은 데서 막 하도 막 강성, 과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머리에 뿔 난 줄 알고요. 글쎄요. 또 저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근데 왜 그렇게 비친다고 생각하세요? 그리고 좀 잘 좀 해주셔야죠. 잘 좀 공정하게. 이렇게 이 지만원 씨 이렇게 추천하면은 뭐 자꾸 이상하게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, 사실. 그런데 이제 또 직접 본 사람들은 저렇게 순딩이로 생겨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나 해서 또 그걸 또 걱정을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최진영 변호사 질문하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정치인 김진태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. 민심은 변하기 마련이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2016년에 특검을 반대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. 그러면서 제 머리에 정치인 김진태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, 우리가 마케팅의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하죠. 그거 보면은 춘천, 검사, 태극기, 박근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머리에 쭉 떠오릅니다.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
정치인 김진태가 내가 왜 정치를 하며 정치를 하는 궁극적 목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예.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. 애국심으로. 그럼 이제 답변은 다 끝났고요. 그래도 뭐 남는 시간 가지고 조금만 더 그 말씀을 드리면요. 95% 탄핵, 박근혜 대통령 탄핵, 춘천 지역구에서 2년 전에 제 지지도가 5%였습니다. 똑같이 간 거죠. 그 탄핵 예. 대통령하고 똑같이. 어디 가서 뭐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이러고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죠. 근데 지금 2년 지나니까 그냥 어디 가서 뭐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. 그만큼 이게 바뀌는데 뭐 때로는 좀 욕 먹어가면서 소신 지킨 것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때보다 이제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는 걸 느낀다 이런 말씀이시죠? 네, 조사는 그러면 안 그게 해봤지만은요. 그 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김진태 보니까 소신 있게 한번 정한 것 바꾸지 않더라. 이 평가인 것 같습니까? 둘 다죠. 둘 다? 둘 다죠. 예. 김광덕 본부장 질문하시죠. 예, 저는 짧게 나누어서 네. 대답도 아주 짧게 해주시고 네. 그래서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인데 쉬운 겁니다.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파, 우파 뭐 이런 뭐 논쟁이 있는데 한국에서 보수는 무엇이고 어떤 걸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? 와, 정말 어려운 건데요. 지금 아니면은 아닌 거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김정은이 이렇게 네. 뭐 여기 우리가 온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딘데로 오냐? 어?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? 김정은하고 같이 해가지고 평화 통일이 되겠냐? 이런 거를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저는 보수라고 생각해요. 근데 보수들이 대체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 안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? 그러게 말입니다. 난 강하게 얘기하잖아. 일단 그렇고요.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단 김 의원님은 그 태극기 세력이 보수우파 성향이 좀 강한 걸로 알려져 있죠. 이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약간 보수우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당의 현 지도부 김병준 이제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이제 원내대표죠. 지도부가 취하는 노선보다 더 보수우파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노선이? 그건 당연하죠. 그분들 그 비대위원장 그분들은 제대로 된 지금 우파 그 노선을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. 그렇습니까? 당연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이야. 예. 그것도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김병준, 김성태 지난번 원내대표 때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뭘 반성해야 되냐고 봤더니 우리 당이 뭐 국정농단한 거, 뭐 그동안 적폐 세력, 수구 냉전 세력까지 반성하자고 한 거예요. 3종 세트. 이 세 가지를 반성하고 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수구 냉전, 적폐, 뭐 여기저기서 다 잡혀가도 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거 우파라고 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 입장에서부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부터는 우파의 가치를 선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짧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또. 오늘 대표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는데 네. 혹시 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? 아유, 왜 그러십니까? 최고위원은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. 좀 당의 간판을 바꿔보자고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김종욱 교수 질문이 궁금합니다. 네, 사실상 당권 도전을 하셨으니까 전당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. 일단 당권 후보로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시고 변호사이신데요. 트윗 성명을 내셨더라고요. 전직 대통령을 3명째 잡아갈 생각인가라는 트윗 성명을 내셨어요. 그래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군용장을 발부했다. 다음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.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퇴임한 지 31년 된 대통령도 잡혀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법부가 구인장을 발부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랑 또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이 되셨잖아요. 네.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뭐 특히 이제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또 자유한국당의 당권에 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국민들에게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가 뭐였죠? 세 번째. 세 번째는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. 네. 유사하게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거니까요. 그 부분은 뭐. 네.
그 첫 번째 사법부가 이렇게 그 한 절차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사법부가 하는 게 이런 정치적인 재판에서 너무 좀 편향된 이런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솔직히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막 구속하려고 하고 뭐 그건 물론 지금 이제 수사 단계지만요. 그리고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구인에는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요. 관할권 문제가 있어요. 관할권이요. 예, 불구속 재판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적어도 범행지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광주에서 굳이 서울이 아니고 광주에서 하려고 그러면서 그냥 강제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반대를 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 이명박 그런 박근혜 대통령 이런 것도 다 반대하는 거냐? 예, 반대하는 거고요. 정말 그 뭐 사법부 판결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중이지만 저는 좀 인정할 수 없습니다. 여러 가지 좀 아주 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. 네. 전두환 전 대통령 범행지와 관련해서 그러면 김 의원께서는 범행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 책 책을 써서 뭐 펴낸 책을 거. 펴낸 게 범행입니까? 네, 그렇게 되죠. 그거는. 지금은 네. 출판물에 명예훼손 그 혐의니까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차명진 의원 맨 마지막에 질문하시겠다고 해서 네. 마지막에 질문 기회 드립니다. 하여튼 질문들이 좀 물인데. 그럼 물이라고요? 물이라고요? 물, 워터. 아니, 이제 일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. 또 뭐 그러나 저는 같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산산을 하겠습니다. 세 가지 빨리 질문할게요. 아, 네네. 물도 아니고만요, 그러면. 예. 첫째, 김무성 대표나 이제 하태경 의원이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해요. 야, 내가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냐? 탄핵 얘기는 김진태가 제일 먼저 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해 주시고, 두 번째는 그 요즘에 그 광화문에서 공안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. 광화문에서 김정은 저 답방 환영 하여튼 뭐 시위도 있고 환영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에서 김정은 좋은 사람이다. 네.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국회의원 저 보수 얘기하시면서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계시는지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뭐 그냥 누가 옳다 그러다 이걸로 자신의 소임이 끝난다고 보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보면은 사실은 그 당대표 선거가 복당파 대 수당파의 어떤 그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이제 현실적이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복당파는 지금 보니까 한 사람 딱 나올 것 같아요. 그죠? 오세훈 씨. 근데 수당파는 제가 보니까 여럿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리 파이가 커도 제가 볼 때는 이러다 보면은 복당파가 이제 당권을 잡게 되는데 그러면은 수당파들은 이제 완전히 폭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예. 세 개입니다. 네. 저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. 무슨 김무성, 하태경 뭐 이분들이 뭐 저한테다가 완전히 그거를 무슨 덤태기를 씌우려고 뭐 작정을 한 모양인데 아니 이 탄핵이 김진태 때문에 됐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? 아무리 이 선거가 다가온다고 해도 말이 좀 되는 소리를 갖다가 붙이라 이런 얘기고요. 저는 그때부터 정말 태극기 들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을 보냈고요. 단 한 번도 무슨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때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다. 이 말씀 예. 드리고요. 김정은 답방 환영 뭐 무슨 백두칭송위원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말로만 그러고 가만히 있을 거냐?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.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. 이 뭔가 이거 좀 해야 되고요. 저는 김정은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그러면 그 앞에 정말 거적 깔고 누워서 이거는 무슨 사생결단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저 혼자라도 될 수가 없는 거를 그냥 온 국민을 그냥 기만을 해가지고 김정은 답방도 안보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? 당연히 반대하죠. 김정희 사람이 좀 좋다는데?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다는데? 아니 사람 좋고 네.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면은 지금 저 질문 중간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네.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금 처음 보신 모양인데요. 예. 김정은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모양인데 될 수가 없죠. 그 여태까지 살아온 그 행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.
그렇게 3대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피로 만들어 놓은 정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부터 갑자기 착한 사람 될 테니까 다 저 믿으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뒤에 핵 단추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그런 말을 문제가 믿고 해결되기 전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? 그렇죠.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? 일단 그런저런 문제가 해결이 다 돼야 되고 평화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지금 김정은 김 의원 말씀은 통일된 뒤에나 가능하다 말씀입니까? 네, 김정은 그런 음흉한 세습 독재자와 어떻게든 조율해서 평화 통일이 되느니 그 정권이 교체된 새로운 북한의 정권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. 이 보는 부분은 거죠. 길어지면 여태까지 또 전적을 새로운 놓고 볼 논란이 때 될 수 있으니까. 적어도 이제 핵 폐기 정도는 해야 예. 그래도 이제 반성의 기미가 있기 그래야 때문에 말이라도 할 수가 그러면 있는 그때는 거죠. 이제 뭐 좀 우리가 예, 예. 생각해 볼 수다 이 얘기죠. 알겠습니다. 예. 근데 세 마지막 번째,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또 이제 북당파, 수당파 나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불리할 텐데 굉장히 애정이 깃든 질문으로 예. 제가 봅니다. 근데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요새 보면 당원들이 먼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정말 될 사람이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. 예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